제주도 장애인체육회 한 종목 단체가 은퇴한 선수를 현역 선수로 속여 보조금을 빼돌렸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었죠. 보도 후에 특별 감사까지 이루어졌는데 또 보조금 횡령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3년 11월까지 제주도 장애인협회 소속 선수로 활동했다 은퇴한 김모 씨. 그런데 은퇴 한 달 후에도 동계훈련비 40만 원이 입금됐고 종목협회에 물어보니 전무이사가 협회 통장으로 입금하라고 해서 바로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제주 MBC 보도 이후 돌려줬던 훈련비를 누군가 나흘 만에 현금으로 뽑아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진짜 뉴스를 보면 저 어때가 이 사건을 나랑 똑같네? 하면서 나도 40만 원 들어갔고 반납했다. 약간 횡령 같고 과시 같다 생각들었죠. 해당 종목단체는 지난해 이미 은퇴한 선수를 현역 선수로 속여 훈련비를 빼돌린 혐의로 징계까지 받았습니다. 제주 MBC 보도 이후 제주도 장애인체육회는 특별 감사를 벌여 전무이사가 훈련비를 유용한 사실을 확인해 전무이사와 회장에게 자격정지 11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기광 경고로 올해 보조금 20%를 삭감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반납된 동계훈련비는 없고 특별감사에서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 2023년 횡령 의혹이 바로 불거진 겁니다. 특별감사에서 횡령 의혹이 확인되지 않은 이유는 감사가 2024년 예산에 한해서만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전무이사는 2017년부터 근무를 했는데도 의혹이 제기된 1년치만 살펴본 겁니다. 24년도분에 집행하고 있는 예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본 것은 사실입니다. 감사님을 통해서 23년도나 22년도분은 다시 한번 감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추가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전무이사는 여러 차례 인터뷰 시도에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횡령 의혹을 제기한 김 씨도 전무이사를 경찰에 고소한 가운데 경찰은 보조금을 이용한 추가 선수들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최근 제주 시내 이마트 매장 안에서 연기가 나고 화재 경보가 울리면서 손님과 직원 수백여 명이 대피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실제로는 불이 나지 않아 별 피해는 없었지만 당시 이마트의 대응이 허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이마트 신제주점 1층 입구 앞에 손님과 직원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습니다. 매장 안으로 들어가 보니 화재 경보가 울리고 자동 대피 안내 방송도 흘러나옵니다. 저희 매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수습 작업을 하고 있으며 고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이용을 금하고 조금 뒤 화재 진압복을 입고 산소통을 맨 소방대원들이 매장 안쪽에서 걸어 나옵니다. 지하 1층에 공조기 벨트가 과열돼 연기가 나고 화재 경보가 울린 건데 손님과 직원 370여 명이 대피했다가 40여 분 만에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차량 이동하거나 이러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최종 결정하고 있으니까 그 시간까지만 조금 기다려주세요, 어머니. 그런데 이마트 노조원들은 당시 화재 경보가 울렸는데도 그대로 근무하라는 지시를 받아 5분 정도 계속 근무했고 손님들도 쇼핑을 계속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산대에서 일하고 있던 캐셔 직원이 파트장에게 대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으니 일단 계속 계산하고 있으라고 했고 조금 지나 다시 어떻게 하냐고 물으니 지금 계산하는 것만 마무리하고 대피하라고 했답니다. 지하에서 1층으로 올라오면 곧바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비상문도 아무도 열어놓지 않아 한꺼번에 1층 정문으로만 대피했다는 것입니다. 화재 발생 시 대피로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 문이 닫혀 있으면 지하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은 의류, 자파 등 가연성 물질로 가득한 복잡한 1층 매장을 가로질러 정문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마트는 비상문 잠금 장치는 자동 해제됐었지만 보다 안전한 동선 확보를 위해 비상구를 개방하는 대신 주 출입구로 유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하 1층부터 최우선적으로 대피를 진행했지만 1층으로의 상황 전파와 대피 진행 과정에서
시간이 일부 소요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마트는 고객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을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마트 노동조합은 소방당국은 안전점검을 실시해 결과를 제주 도민들에게 공개하고 노동부는 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 MBC가 보도한 서귀포항 화로 보관시설의 불법 화로 판매와 쓰레기 투기 사건과 관련해 해경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서귀포항 화로 보관소에서 시설 허가 조건과 달리 화로를 판매하고 물고기 부산물 등 쓰레기를 바다에 투기한 사건과 관련해 수협과 어촌계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항만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항만시설 사용 허가를 내준 제주도는 불법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운영 중단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 전략 환경 영향 평가의 문제점을 추적하는 기획뉴스 두 번째 순서입니다. 제주도가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첫 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조사할지를 서면 심의로 결정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환경부가 정한 가이드라인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규정에도 없는 서식을 만들었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송원일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신천목장 부지에 추진되는 휴양리조트 조성 사업. 12만 제곱미터 부지에 사업비 5천억 원을 들여 콘도 189개 객실을 지을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이 사업에 대한 전략 환경영향 평가를 위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11명을 위촉하고 서면 심의를 하겠다며 검토 의견을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심의위원 11명이 제출한 검토 의견입니다. 내용은 무엇을 어떻게 조사할지 검토한 의견인데 제목은 심의 결과 통보서로 돼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렇게 수합된 11장의 검토 의견을 모아 심의 결과라며 사업자에게 통보했습니다. 위원들이 모여 더 좋은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이 사라지면서 심의가 부실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자료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대단히 방대합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들을 파악하는 데는 사업 시행의 방법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그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데 서면 심의만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족함이 발생할 우려가 크죠. 제주도의 서면 심의 절차는 환경부 가이드라인에도 어긋납니다. 환경부가 권고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절차는 4단계. 먼저 심의위원들이 사전 검토 의견서를 제출하면 위원장은 심의 의결안을 만들고 대면 심의나 서면 심의를 통해 의결한 뒤 최종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합니다. 그러나 제주도는 이 과정을 한 단계로 줄여 사전 검토 의견서를 최종 결과라며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대면 심의를 통해서 위원들 간의 의견 조정하고 통합 과정,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하나의 심의 의견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토론과 의견 조정 과정이 생략됨으로 인해서 심의 결과가 일관성도 없고 개별 위원들의 의견 나열에 그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도가 사용하는 서식도 문제입니다. 관련 법규에 명시된 서류 양식은 사전 검토 의견서와 심의 의결안, 심의 결과 통보서 등 모두 3가지. 그런데 제주도는 사전 검토 의견서와 심의 의결안은 사용하지 않고 심의 결과 통보서에 있는 위원장 서명을 위원 서명으로 슬쩍 바꿔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개별 위원들의 검토 의견을 심의 결과로 보기 때문에 관련 서식을 바꿔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개발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제주도가 관련 규정과 다르게 서면 심의 방식을 고집하면서 전략 환경영향 평가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은 법 체계의 근간입니다. 12.3 비상계엄으로 헌정 질서가 어지러운 지금 헌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민주 시민으로 자라날 학생들을 위해 학교 현장에서도 헌법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목포에서 안준호 기자입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12.3 비상계엄으로 느낀 점을 묻습니다. 그때 느낌이 어땠니 너희들? 12월 3일 날 그런 일이 있었을 때. 학생들은 계엄군을 막기 위해 국회로 달려갔던 시민들을 떠올립니다. 시민들이 국회로 가지 않았다면 일어날 상황은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좋지 않은 계획이 실현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 학생들이 보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 수호 교육 자료.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이런 걸 쉽게 선생님들께 배우면서 자기의 시민 참여가 어쩌면 국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과 헌법의 기본 가치를 교육하기 위해 전남교육청이 제작했습니다. 헌법과 민주시민 가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헌법에 나와 있는 기본권, 권리와 책임 등을 공부를 하게 해야겠다. 여순 사건과 5.18 민주화 운동, 12.3 비상계엄 사태의 분석 등이 담긴 헌법 교육 자료는 전남 824곳 초중고등학교에 배부됐습니다. 가장 기본이랑 바탕이 되는 법이니까 중요한 것 같아요. 헌법을 가지고 올바르게 좀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 좀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가치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생들은 친구들과 팀을 나눠 생소했던 헌법을 이해하기 위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전남교육청은 헌법 교육 자료를 통해 교사 연수와 학습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오늘도 3월 하순만큼 포근하겠는데요. 지역별로 비가 가끔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기압골이 지나면서 낮부터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5mm 미만으로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저녁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어제 중국 북동 지역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현재 우리나라로 유입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에 서해안부터 영향을 주겠습니다. 오늘 제주도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지만 밤사이 황사가 제주도까지 유입되면서 내일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공기질이 탁해질 전망입니다. 오늘은 제주 전 지역에서 흐리겠고요. 산간 지역은 비가 내리면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해안 지역은 선선한데요. 현재 기온 북부 지역 9도, 서부 지역 10도, 남부 지역 9도 보이고 있고요. 산지 성판악은 7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 15도, 서부 지역 13도, 남부 지역은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라산 성판악은 12도 예상됩니다. 섬 지역도 구름낀 날씨를 보이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남해 서부 서쪽 먼바다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는 기온이 17도까지 오르면서 4월 중순만큼 포근하겠고요. 주말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다음 주에는 반짝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도내 한 산후조리원에서 퇴소한 신생아 2명이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인 RSV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에서 퇴소한 신생아 2명이 지난 4일과 10일 제주대 병원에서 각각 RSV 확진 판정을 받았고 보건당국이 산후조리원 입소자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감염자 접촉이나 호흡기로 전파되는 RSV는 감염되면 심한 재채기와 코막힘 증상이 나타나고 영유아나 노인에게는 폐렴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화북 상업지역 주상복합용지 매각이 11번째로 추진됩니다. 제주시는 온라인 공매 시스템인 온비드에 화북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용지 등 7개 필지를 978억 2,550만 7천 원의 매각 예정 가격으로 입찰 공고했습니다. 매각 대상은 지구 내 주상복합용지 19,000여 제곱미터와 일반 상업용지 5개 필지 2,500여 제곱미터 등입니다. 주상복합용지는 지난 2021년 낙찰됐지만 사업자의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파기됐고
이후 10차례 매각을 공고했지만 모두 유찰됐습니다. 걷기 열풍을 이끈 제주 올레길의 경제적 가치가 3천억 원을 웃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연구원은 제주 올레길에 대한 연구 결과 올레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혜택인 이용 가치가 2,142억 원, 올레 보전을 위해 지불할 의향이 있는 비이용 가치 1,033억 원 등 경제적 가치가 3,175억 원으로 평가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방문객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휴식과 경관을 이용 가치의 핵심 요소로 꼽았고 비이용 가치에서는 보전과 유산 가치를 중요하게 평가했습니다. 롯데 면세점 제주가 제주 시내 면세점을 5년 더 운영합니다. 관세청 보세 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서울세관에서 첫 회의를 열어 롯데 면세점 제주가 신청한 제주 시내 면세점의 특허 갱신안을 의결했습니다. 롯데 면세점은 2015년 제주 시내 면세점 특허권 심사에서 사업권을 따내며 서귀포점에서 제주 시내 면세점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서 농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에게 친환경 유기질 비료가 지원됩니다. 제주도 상하수도 본부는 상수원 보호구역 내 행위 규제로 불편을 겪는 농가들을 위해 5종의 친환경 유기질 비료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보급 대상은 지난달 신청을 한 59개 농가로 재배 면적은 19만 6천 제곱미터입니다. 제주 지역 시민단체가 후쿠시마 핵사고 14년을 맞아 윤석열 파면과 함께 탈핵으로의 여정을 시작하자고 촉구했습니다. 탈핵 기후위기 제주행동은 성명을 내고 14년 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폭발한 이후 일본 정부는 핵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해 재난이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펴고 핵 오염수 투기를 방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내란 세력 윤석열을 조속히 파면해 핵 진흥 폭주를 멈추고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